자, 방송인 클라라 씨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폴라리스 측에서 그동안 오고 갔던 SNS를 다 공개를 했는데, 자, 오늘 클라라 씨가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하고 자세히 알아볼 텐데, 네. 뭐 좀 반전될 만한 클라라 씨 측에서 유리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클라라 씨가 어제 폴라리스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 SNS 대화록이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클라라 씨의 주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게 클라라 씨가 먼저 대표에게 연락을 하질 않나, 또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클라라 씨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리한 여론이 좀 조성됐던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클라라 씨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영복 사진이나 속옷 사진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 대표를 유혹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잡지나 이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었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보고를 하듯 소속사 대표에게 일정 보고용으로 보낸 것뿐이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정 보고를 위해서 수영복 사진을 보냈다? 그렇죠. 이게 이미 화보에 많이 실렸던 사진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진이 아니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장이 또 다른 성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인적인 스케줄뿐만 아니라 이 생리 주기까지 알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움 그리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이 공개된 대화록이요.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도록 편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전문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공개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럼 빨리 공개를 해야 될 텐데, 네. 자, 이동윤 차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생리주기까지 알려고 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인데, 보통 소속사에서는 여배우들의 어떤 스케줄 이런 거 조정을 위해서 당연히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연예 기획사들에서는 모든 신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내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된 일이지 그걸 개인적으로 뭘 알아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그동안 없었던 게 사실이죠. 예. 자, 여성원 변호사께서 좀 답변을 주시죠. 이런 부분 성희롱적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희롱이라는 게 결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언행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그 문자, 언행 하나만으로 지금 생리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에 속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논할 수는 없고 과연 이런 말을 하게 된 전후 사정 그리고 그 L 회장이나 이 폴라리스 측의 그동안 클라라에 대했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갖다 종합해서 보고 이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냐 말이냐 판단하는 거지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께서 그럼 설명을 더 부연을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클라라 씨 쪽에서 이제 문자 내역을 하나 더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문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어제 공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문장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요. 먼저 같이 보실까요? 이 내용은 어제 공개가 됐던 그 회장이 클라라 씨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만날 때는 너의 진심을 알고 싶다. 뭐 회사의 오너지만 모든 일에 관여할 수는 없고 뭐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일적인 얘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자. 회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그런 약속을 잡는 건데요. 이 클라라 씨가 공개한 내용에는 한 문장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라는 문장이 추가가 되죠. 그 회장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너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추가를 한 건데요. 이런 내역을 공개하면서 클라라 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술을 마시고 남성이 새벽 늦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나를 어떤 여자로 보고 이런 연락을 하는 걸까? 이렇게 여성으로서 약간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요, 여론에서는요. 이게 어제 공개됐던 내용과 그 맥락상에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라라 씨에게 뭐 유리해지는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일단 클라라 씨가 이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이런 문자를 공개했다. 또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동희 차장께 질문할게요. 과거에 클라라 씨가 공개했던 내용 중에 난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회장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네요. 예, 그 양측이 공개한 문자 내용을 봐도 예. 아무런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클라라 씨 쪽에서는 이거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났을 때 직접 들었던 이야기다. 들었던 얘기다. 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또 어떻게 입증할지 관심이 가는데, 자, 윤정혜 기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클라라 씨는 한국 국적이 아니죠. 그렇죠. 예, 보통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연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한국 국적이 아니고요. 지금 영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요? 네, 그래서 예.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태어나기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교육은 미국에서 받았고 국적은 영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거짓말 논란 같은 거에 많이 휘말렸었어요. 예. 당시에도 해명을 하기를 한국 정서를 잘 몰라서 자기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해명을 여러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여상원 변호사께 정리하는 질문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쭉 봤을 때 클라라 씨 측하고 지금 폴라리스 측하고 민사소송도 붙어 있고 네. 또 폴라리스 측에서 형사 고소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예측을 해주시죠. 뭐 우선 클라라 측에서 이 지금 민사소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 성적 수치심에 느끼는 반응을 공개된 이유가 예. 제가 볼 때는 클라라 측의 어떤 법률 대리인이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를? 클라라 측에서는 어떤 독점적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왜냐하면 효성 계열사의 독점 계약 때문에 클라라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독점 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라 측에서 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고자 많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한테 이 독점적인 조항은 빼달라. 근데 회사 측으로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아무 사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클라라 측에서 아마 이 성적 수치심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해지해달라 그랬고. 그랬겠죠. 그다음 폴라리스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클라라 씨 측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윤정혜 기자께 이민정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병헌 씨가 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 이게 국민들 앞에 다 공개가 됐어요. 사실 그렇죠. 좀 망신이 된 건데 이민정 씨가 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병헌 씨하고 부부생활을 유지하냐 이런 의문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의문이 풀렸죠. 네, 그동안 이민정 씨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궁금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민정 씨 현재 임신 27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달 후 4월에 출산 예정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 산모의 안정을 좀 위해서 또 주의를 해야 하니까 이런 사실들을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소속사 측에서는 밝혀왔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한 시점이 네. 과거 이지연 씨를 만난 시점과 얼만큼 가까운 건지, 얼만큼 비슷한 시점에 만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이병헌 씨가 모델 이지연 씨와 만났던 시점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요. 지난해 7월에 이병헌 씨가 모델 이지연 씨와 처음 만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친밀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임신 시점을 따지면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8월 28일에 드디어 협박을 받고 이병헌 씨가 협박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9월 1일 며칠 후에 첫 보도가 이제 터지면서 이병헌 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이미 부인 이민정 씨는 임신 4주차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좀 보면요. 이병헌 씨가 이 부인이 임신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모델 이지연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병헌 씨에게 실망했던 팬들은 더 마음이 싸늘해진 그런 상황.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당시 이제 이병헌 씨가 이지연 씨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 어떤 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그런 문자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실망하는 팬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이민정 씨가 아주 굉장히 고액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아주 유명한 산후조리원에 이미 예약을 마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 산후조리원인데요. 이 VIP 가격만 보면요. 2,200만 원입니다, 무려. 2,200만 원이요? 예. 예. 이 가장 비싼 실이 2,200만 원이고요. 그 밑으로 1,200만 원. 가장 저렴한 방이 6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저렴한 방이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서비스도 대단했는데요. 뭐 마사지나 뭐 개인 스파는 물론이고 뭐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할 때는 벤틀리 아주 초고급 승용차까지 제공을 하면서 예. 이렇게 가족
비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자, 연예인들의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 돌아가는 얘기들 아주 속보로 저희가 또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궁금한데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